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기 프라 남성이 장인어른 장모님께 빌면서 울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 출신 마르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곤 해요.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저는 20대의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의사이셨는데요. 지역신문에 날 정도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명하기도 했고, 그런 저는 언제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하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무척이나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응급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향하시던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시던 길에 두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전 크나큰 상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릴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되었네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침만은 꼭 함께 해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돌아오실 것만 같았는데,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에 돌아오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뒤늦게 찾아온 부모님의 빈자리는 20대 초반이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들더군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마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오래도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대학교 친구이던 와이프는 제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혹여 제가 끼니라도 걸을까 매일 점심때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손수 해다 주었죠. 꾸준히 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보살펴주는 와이프 덕분에 저는 서서히 몸을 짓누르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요. 연인이 된 후에도 와이프는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며 사랑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적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비록 단순한 사무직원으로 아주 작은 회사에 붙었을 뿐이지만 크게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는 와이프 덕분에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함께하며 제일 좋았던 점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국적이 다른 만큼 저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네요. 취업 비자의 만료가 가까워진 와이프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와이프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와이프와 함께할 나날을 꿈꾸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저에게 와이프의 부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와이프 앞에서는 당당하게 있고 싶었지만 와이프가 없는 프라하에서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담담한 척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이때 와이프는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와이프와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며 한국행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철없이 결정했다면서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잃은 제가 외로움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혼도 한국행도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움을 느낀 것도 한 번의 고민 없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모두 맞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프라하의 생활을 접으면서까지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한 건 역시도 와이프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요.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비자 발급과 이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비행기에 오르자 와이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해오더군요. 자신을 믿고 한국행을 결정한 만큼 잘해주겠다면서요.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만 믿고 한국으로 향하는 제가 무척이나 걱정된 모양이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로 잃은 후 프라하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터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설레기까지 했네요. 무엇보다 더 이상 와이프와 헤어질 걱정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히기도 한 만큼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굳이 걱정거리를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와이프 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유독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는 민족애가 강하다 보니 외국인인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과 교류를 한 사람이었다면 그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와이프와 연애를 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와이프 부모님들을 뵙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제 사정을 들은 장모님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장인어른께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마음을 토닥여주기까지 하셨고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국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떠올리곤 하실 테지만 제가 지내게 된 파주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와이프와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파주에서 캠핑 식당을 차렸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파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복궁과 같은 문화유적이나 남산타워 같은 화려한 볼거리들은 없었지만 저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프라하에서의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한적한 데다가 자연과 어우러진 파주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특히나 가을이면 노랗게 익은 벼들이 황금 물결을 만들어내는 풍경은 이러 말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도심과 떨어진 곳들은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프라하만 하더라도 주요 도심 지역을 벗어난다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간단한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없다면 절대로 오갈 수가 없는 곳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주변에 마트가 없더라도 편의점을 비롯해 약국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경찰차들은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돌았기에 밤에도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한국의 편의시설이야 워낙 잘 갖추어졌다고 알려졌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민족애가 강한 한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면 차별을 하거나 무시를 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더군요. 파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는 캠핑 식당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혼자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몇 번이나 서울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줬음에도 워낙 길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마저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때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파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1시간 반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버스나 지하철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덕분에 서울로 가는 길이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캠핑 식당 준비에 메뉴 개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도 서울 구경을 하라며 배려해준 와이프 덕분에 정말 원 없이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죠. 한국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고궁을 구경하는 것도 자연과 어우러진 남산을 올라가 보는 것도 정말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밖에 하지 못하는 제가 캠핑 식당 일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갚지도 못할 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와이프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였네요.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시는 장모님께서는 매번 와이프와 제가 먹을 반찬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는 바쁜 와이프를 대신해 병간호를 해주시면서 옆에 있어주시기도 했죠. 가장 아픈 순간 매 끼니 때마다 따뜻한 죽과 약을 챙겨주시는 장모님과 늦은 밤 귀가할 때면 길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며 매번 차를 끌고 데리러 와주시는 장인어른의 곁에 있자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머나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통해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애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캠핑 식당 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보답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캠핑 식당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던 시기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테이블 정리와 청소 정도였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라는 말처럼 저 역시도 캠핑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한국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게 되더군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뾰족했던 주변인들의 시선도 차츰차츰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덩달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었냐면서요. 와이프와 함께 운영하는 캠핑 식당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와이프와 저를 반반 닮은 예쁜 아이를 갖는 것 말이에요. 와이프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더 대비해야 했기에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캠핑 식당 일이 끝나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와이프와는 종종 이세에 관한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와이프를 쏙 빼닮은 이세가 찾아오기는커녕 하늘은 오히려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와이프를 뺏어가 버렸네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더군요.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다 일어난 사고였어요.
와이프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잘 나질 않아요. 너무 큰 충격에 계속 눈물만 나왔거든요. 와이프의 장례식이 끝난 뒤 장인어른 장모님과 저는 서로 얼굴만 봐도 우열을 하며 와이프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와이프라면 분명 자신이 없어도 잘 살길 바랬을 거고 외롭지 말라며 장인어른 장모님을 남겨준 것 같아 다시 잘 살기 위해 악착같이 캠핑식당 운영을 하며 억지로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떠난 지 3달이 되어갈 때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저를 불러내 돈을 건네주시더군요. 한국 돈이 아닌 코로나로 말이에요. 의아해하자 장인어른께서는 프라하로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프라하로 돌려보내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계속 곁에 있고 싶다 울며 불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캠핑식당에도 오지 못하게 하시며 계속 돌아가라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권유로 저는 억지로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음에도 프라하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네요. 와이프의 부재로 힘든 와중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동시에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볼 때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누리던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으로 체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카페 창가에 올려놓은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을 때는 또 어찌나 서럽던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은 죽을 만큼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한국이었다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병원비가 상상 이상인 프라하에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영업이 끝난 약국에서 약을 타 먹을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참아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떠오르는 사람은 장인어른 장모님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펑펑 울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빌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복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공항에 도착해 장인어른 장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팔을 벌리며 두 분의 품에 안겨 눈물 콧물을 짜내었어요.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 애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도 없이 한국에 지내는 것보다 고향인 프라하로 돌아가는 편이 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군요. 재혼을 위해서도 프라하가 더 낫다고 여기셨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자신들의 생각만 앞서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캠핑식당을 운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떠난 지 꼬박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장모님께서는 계속 재혼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와이프 이외의 여자에게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질 않더라고요. 프라하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한국은 제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소중한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할 기회를 준 와이프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 이상 와이프는 제 곁에 없기는 하지만 저는 아마도 한국에 사는 평생 동안 와이프를 그리워할 것만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와이프와 함께 했을 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과 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